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그의 대선 캠프가 밝혔습니다. 스티븐 청 캠프 대변인은 15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인근에서 총격이 있은 뒤로 안전하다. 이 시점에 더 세부적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블로이드지 뉴욕포스트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자기 골프클럽을 떠나는 과정에 인근에서 총격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두 사람이 골프장 밖에서 서로를 향해 총을 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했다고 뉴욕포스트는 밝혔습니다. 또 소식통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혀 위험하지 않았으며 총격은 골프클럽 밖에 있는 우범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약 2달 만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진행한 야외 유세 도중 총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맞았으며 수사당국은 이를 암살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비밀경호국도 플로리다에서 총격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안전하다면서 SS가 이번 총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10일 TV 토론과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 별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ABC 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15일 공개한 TV 토론 이후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지지율은 해리스 51%, 트럼프 46%로 토론 전에 한 여론조사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적극적 투표 의향층의 경우 해리스 52%, 트럼프 46%의 지지율로 토론 전 여론조사 결과와 같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으며 3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토론에 대한 평가가 두 후보의 지지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BC 뉴스는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에서 이겼다는 평가가 훨씬 많은데도 지지율이 바뀌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권자들이 양 진영으로 확고하게 갈라졌고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73%는 한 해 내내 그를 지지했다고 밝혔으며 해리스의 경우에도 지지자의 3분의 2가 그녀가 출마한 뒤로 꾸준히 지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 10일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팬들에게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독려한 것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1%는 스위프트의 해리스 부통령 지지가 자신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스위프트의 지지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6%에 불과했고 13%는 오히려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밝혔습니다. ABC 뉴스는 스위프트의 지지 선언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트럼프 지지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 50개의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경기도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1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등 생활 쓰레기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총 19차례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띄웠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한국을 향해 3,8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날렸습니다. 풍선에 매달린 내용물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된 적은 없었지만 낙하 지점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자동차 유리가 파손되는 등 실제 피해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으로 경기 파주시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지난달 24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풍선이 추락해 터지면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오물 풍선을 분석해보면 북한은 지름 약 3m의 풍선에 각종 쓰레기와 타이머가 부착된 기폭장치를 함께 매달아 날리고 있습니다. 오물 풍선에는 변비와 퇴비, 담배꽁초, 종이, 비닐, 찬 조각,
색종이 조각은 물론 옷감을 덧대 만든 티셔츠와 장갑, 마스크, 여러 차례 꿰맨 양말 등 북한 내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생활 쓰레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패전선, 중국산 패건전지 등도 들어있는데 흙 속에서 기생충이 나오는가 하면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화한 문건을 훼손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북한이 오물 풍선 1개를 날리기 위해 들인 비용은 대략 1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북한은 오물 풍선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탈북자 등으로 구성된 일부 시민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지와 USB, 의약품, 원빵, 성경, 달러, 지폐 등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대북 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16일 대북 전단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은 한국 사회교란이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풍선 살포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향후 풍선을 무기처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원하는 지역에 정확히 낙하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이 그동안 축적해온 풍선 부양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시 생화학 물질을 담은 풍선을 특정된 지역에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오물 풍선에 화학 물질을 담아 살포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선이 한국 지역을 넘어오기 전에 목표물을 격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